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여름 동해 연근의 수온이 과거 30년 평균보다 3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물론 동남아시아 바다에 사는 열대어까지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준호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 이곳 바다의 표층 수온은 26도 안팎인데요. 어떤 어류들이 관측되는지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심 5m의 암석 주변, 샛노란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물고기가 취재진을 반깁니다. 제주도와 일본 남쪽 바다부터 열대 지역까지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 범돔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온몸에 파란 현관물질을 바른 듯한 열대성 어종 파람돔이 헤엄칩니다. 남쪽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등에 몸통만한 가시들이 높게 뻗은 달고기도 눈에 띕니다. 제주도 대표 어종 자리돔은 강원도 앞바다에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듯 수백 마리가 때로 몰려다닙니다. 자리돔은 울릉도 독도 연안까지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올해 여름 고수온으로 강원도 연안이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 표층 수온은 반세기 동안 1.8도 올랐는데 올 여름은 상승폭이 더욱 큽니다. 바다와 맞닿은 뜨거운 대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8월 동해 연근의 표층 수온은 지난해 대비 1.6도씩 그리고 과거 30년 평균보다 3.3도씩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다 동해에는 일본 남쪽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고온의 대만 한류의 유입량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열대와 아열대 어류의 출몰 빈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내일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SOC 사업 국비 증액이 시급한데 11월부터 예산 국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도 국비는 9조 7,070억 원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70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 아쉬운 건 도로와 철도 SOC 사업과 반도체와 바이오 등 강원도 미래산업 분야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경춘국도의 경우 국비 500억 확보가 목표였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억만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 거점 구축 사업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 선방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235억 담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도 뭔가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강원도 몫의 국비 증액을 내신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최소 재선에 4선과 5선 의원까지 있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입김이 세다는 판단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8명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SOC 분야입니다. 아직 타당성 재조사 중인 제천 영월 고속도로 설계비 112억 원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지만 연결도로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산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또 아직 착공조차 못한 제2경춘국도 예산도 최대치로 확보해야 공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민생 회복 예산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국회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예산 증액 논리를 잘 다듬고 설득력도 더 높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3% 늘어난 43만 5천 대로 예상되고 추석 당일에는 최대 50만 7천 대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 최대 혼잡 시간은 귀성길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에서 강릉 4시간 40분, 서울 양양 3시간 50분으로 예상되고 귀경길은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릉에서 서울 6시간 20분, 양양 서울 5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본부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7개 구간 177km에 갓길 차로를 확대 운영하고 졸음 쉼터와 임시 화장실을 제공합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일당 76명을 붙잡아 총책 48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강릉에 등록한 허위 사업장 11곳에 취업시킨 뒤 햇살론 등의 정부 대출을 신청해 5년간 148번에 걸쳐 12억 원을 받게 했고 대출 수수료 1억 8천여만 원, 실업급여 1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생활안정자금 부정대출 79건, 4억 8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보건소가 시설 개선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40년 된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9년 보건소 신축 때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벽면에 길쭉하게 금이 가고 보일러 배관은 망가졌습니다. 욕실 선반이 무너진 흔적이 남아있고 방 안 벽지 위로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랫집을 가봤습니다. 역시 벽면에 금이 가고 누수 자국도 보입니다. 상당수 세대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부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도 이제는 여닫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물도 엄청 양이 줄었어요. 주민들은 6월 말 시작된 삼척시 보건소 시설 개선 증축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벽체랑 구조물 일부를 뜯어냈는데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3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1985년 준공돼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노후된 아파트인데 2009년 보건소 신축 당시에도 건물과 집안이 충격을 입어 약해졌고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옥상엔 콘크리트 덩어리가 뚝 떨어졌고 포장한 지 1년도 안 된 주차장 바닥도 곳곳이 내려앉았습니다. 파일 박으면 안 되겠다. 여기 집이 이게 진짜 다 내려앉는 판인데 박아서 진짜 이 집이 문 앉아서 인사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못 받겠는데. 사정이 답답한데 대책은 아직입니다. 주민들은 철거업체가 보험 처리로 보상한다고 했다가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절차가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는 들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에 대해 삼척시 보건소는 지난달 철거공사 업체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위로금을 전달하는 데 합의했고 세대별 피해는 보상을 위한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별 가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 공제에 의한 보상으로 보험 처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건소 공사 현장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삼척시 보건소 공사는 오는 12월쯤 마무리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당장 거주에 문제가 없는지 건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부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부교로 인한 생태 변화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부교 설치 이후 영랑호 물속 환경을 들여다보는 민간 생태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장비를 든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영랑호에 모였습니다. 영랑호 수중 생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설악권 주민들입니다. 호수 속 생태 환경을 카메라에 담고 바닥 진흙이 쌓인 갯벌과 호숫물을 채취할 장비도 챙겼습니다. 표층 시료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돌 자갈 들어가 있는 게 하층 시료 채취하시는 거예요. 부교가 설치된 영랑호 중류 부근. 다이버들은 바닥까지 내려가 영랑호 수중 상태를 확인합니다. 최대 수심은 4m, 수온은 30도로 부교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높은 수온에서 잘 자라는 유령 멍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부교 구조물 밑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간.
구조물 아래에는 바다에서 들어온 뱅에돔과 전갱이 치어가 떼를 지어 헤엄칩니다. 가끔 어린 감성돔도 보입니다. 부교를 고정시키는 와이어줄과 콘크리트에는 죽은 굴과 홍합 껍데기가 가득합니다. 바다에 사는 굴과 홍합은 바닷물에 밀려 들어왔다가 상류에서 민물을 만나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광객 발길이 잦은 만큼 쓰레기가 있을까 치우러 들어간 주민도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쓰레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해수호 정도 있고 담수호 정도 같이 교차되는 그런 지역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관광지인데 쓰레기 깡통 하나 없어요. 채취된 호수물과 갯벌은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학과 연구소로 옮겨 성분과 염도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철거냐 존치냐 논란 속에 조사에 참여한 한 속초 시의원은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이 시설물을 설치를 개선 또는 구조를 조정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그 영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영랑호 생태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 지역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9월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5.3도로 2019년 9월 7일 이후 5년 만에 9월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정선 35.8도, 동해 31.9도, 삼척 31.3도, 강릉 30.1도 등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영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국도 7호선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차 추돌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처음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도내 응시자는 11,974명으로 지난해보다 205명 줄었습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6명 감소한 9,048명, 졸업생은 69명 감소한 2,482명,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20명 증가한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로 응시자들은 반드시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32명, 초등 112명, 특사학교 15명 등 모두 159명으로 지난해 대비 유치원과 초등은 각각 3명, 37명 늘었고 특수교사는 16명 줄었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1차, 2차 시험을 거쳐 2025년 2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이탈리아 국적의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 크루즈 선박이 속초항에 입항합니다. 내일 200명의 관광객이 찾아 동해안 일대 관광에 나서고 다시 2,600명이 탑승해 일본을 돌며 17일에는 2,200명이 승선해 일본 주요 항만 도시를 방문합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출입국 관리소 등은 크루즈 안전과 편의 제공에 나설 계획이며 올해 4차례 입항을 통해 1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기차로 국내 여행을 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외국인들이 KTX 강릉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부산 등 9개 역에서만 해외 항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강릉, 평창, 횡성 등 5개 역에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역의 외국인 짐 배송 서비스도 편리하게 개선합니다.
정선군이 NH농협은행 정선군 지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최대 3년,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대출 지원하고 정선군은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범위 내로 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며 이자는 최종 대출 금리에서 2%까지 보전해줍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